자, 직장인분들 중에 우리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볼게요. 투잡 하시는 분 있으세요? 대한민국 부업 인구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54만 6천 명의 엔잡러들은 왜 부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부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엔잡러입니다. 그니까 직업이 2개 이상인 사람, 본업 외에 추가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요. 연령별로 살펴볼게요. 생각보다 비등한데 아무래도 젊은 층일수록 엔잡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 초년생인 20대보다는 직장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30대가 부업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이 엔잡에 대한 관심도에서도 연령별로 차이가 좀 보이는데요. 확실히 20, 30대에서 엔잡에 관심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훨씬 높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한 직장에 소위 말해 충성하면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다니고 이런 시절과는 환경이 많이 바뀌기도 했으니까요. 퇴근하고 하루에 3-4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만 부수입이 생겨도 어우 이거 괜찮죠. 아니 뭘 해야 이렇게 버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또 연령별로 다양하거든요. 먼저 살펴볼 건 사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으면 시간 금방 가거든요. 거의 8시를 넘기잖아요. 당장 들어 누워서 유튜브를 볼 생각밖에 안 들 텐데 여기에 3-4시간을 또 일한다고? 좋아서 한다고 해도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이렇게까지 갓생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다 돈 때문이지.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한데 거의 대다수인 82.4%의 엔잡러들이 부업하는 이유로 수입을 늘리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루의 휴식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입을 늘리려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먹고 살기 참 팍팍합니다. 월급만 안 오르고 싹 다 올라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봐도요. 3개월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이 3.2%거든요. 우리가 미국보다 높게 나온 게 2017년 이후 6년 만이래요. 이게 특히 먹을 때 더 잘 와닿잖아요. 요새 점심 외식 물가 어때요?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이 드디어 10,000원을 넘었어요. 짜장면만 한 달 내내 먹어도 점심값으로 14만 원이 나와요. 작년 10월과 비교해봐도 많이 올랐다는 게 느껴지는데 고작 5년 전인 2018년 때만 해도 와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가격인데 맞죠? 진짜 꽝충 뛴 물가가 도무지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서 요새 도시락 싸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대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외식 물가뿐만 아니라 먹거리 물가, 그니까 식료품 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3년 연속 5%를 넘기고 있어요. 2011년 이후로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0.0%는 뭐야? 2019년 잠깐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던 게 꿈만 같네요. 품목별로 들어가 볼게요. 특히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설탕이랑 우유였죠. 우리 라면 하나 없고 참 많은 걸 잃었어요. 요즘 소주값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서울 강남 술집 가면 벌써 소주가 7,000원 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대표적으로 카스와 참이슬의 출고가가 7% 정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물론 출고가 몇백 원 올랐다고 바로 식당에서 몇천 원씩 오른 건 좀... 그리고 부산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대선소주 얘도 올랐어요. 회식비부터 해서 간단하게 혼술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만 하네요. 좀 더 암담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잃은 건 식비뿐만이 아니에요. 출퇴근할 때 타는 버스, 지하철, 택시 다 올랐어요. 서울 기준으로 올해 지하철 요금이 1,400원, 버스 요금이 1,500원으로 올랐죠. 버스 요금이 300원 오른 거니까 왕복 600원, 한 달에 12,000원. 그래서 요즘 알뜰 교통카드가 대세라면서요. 그 외에도 찜질방, 세탁비, 세차비, 아파트 관리비까지 싹 다 올랐어요. 그냥 발길 닿는 곳마다 야 이거 비싸졌네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오른 만큼 연봉도 최소한 물가 상승률 그 이상으로 더 높게 올라야 올해 연봉이 올랐구나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연봉이 한 7%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현실은 4.6%에 그쳤대요. 역시 쉽지 않아요. 심지어 연봉이 동결됐다는 직장인들이 30% 가까이 되거든요. 물가 오르고 보험료 오르고 하면 연봉 동결이 아니라 연봉 삭감이라고 해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연봉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수입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022년 기준 미국인의 40%도 부업을 뛴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34%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2년 사이에 꽤 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22년에 부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 혹은 시작할 계획이 있는 사람도 36%로 나타났어요. 바로 지난해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했죠.
미국도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의 부업률이 그 이전 세대들보다 더 높았어요. 이유는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고금리와 고물가. 페이체크 투 페이체크라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하는 미국인이 58%에 달한대요.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도 더 많이 나가고 금리가 높으니까 빚을 더 내기도 어렵고 원래 있던 빚을 갚기도 어렵고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죠. 해고를 걱정하는 미국인들도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엔잡러들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부업 인구가 늘었지만 이유가 전혀 다른 나라도 있어요. 일본을 보면요. 2018년부터 5년 사이에 일본 부업 인구가 64만 명 정도 증가했대요. 한국과 미국처럼 먹고 살기 팍팍해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부업을 지원한다고 해요. 2017년에 일본 정부가 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획일화된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서 한 명이 여러 일을 해라. 이런 이유도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부업 환경을 보면서 한국의 엔잡러들은 좀 부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부업에 대해서 조금 닫혀있는 마인드인 것 같죠.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고 사기업들도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 설문에서 직장인에게 아직 부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소속회사가 겸업을 금지함이 31.8%로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방법을 모름이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요즘 엔잡러들은 뭘로 돈을 벌까요?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대의 경우는 음식점 서빙과 보조가 가장 많았어요. 아무래도 젊으니까 퇴근 후나 주말에 알바로 투잡을 뛸 수 있는 체력이 있겠죠. 30대는 판매 매장 관리가 가장 많았는데요. 요즘 카페나 아이스크림 할인점, 코인 노래방 같은 곳들은 무인으로도 많이 운영하잖아요. 엔잡러들의 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가장 많았던 게 바로 블로거였어요. 전통적인 방식 중 하나가 블로그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SNS에서 이제 크리에이터 혹은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업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외에 크몽이나 숨고같이 프리랜서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글이든 디자인이든 목소리든 본인의 재능을 사고 파는 게 조금 더 쉬워졌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해외 구매 대행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겼어요.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미지나 음성, 영상, 텍스트 같은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디지털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단순 노동에 가까워서 디지털 인형 눈붙이기로 불린대요. 또 특이한 건 우리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동네 주민에게 이런 것도 부탁하는 거죠. 벌레 잡아주기, 맛집 웨이팅 해주기, 가구 옮겨주기, 강아지나 고양이 밥 챙겨주기 이런 거요. 진짜 모르는 사이에 별게 다 생겼어요. 내가 벌레만 잘 잡았어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이런 문자 요즘 많이 오잖아요. 어려운 시기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재택부업 안내해드립니다. 쇼핑몰에서 구매 대행을 한다거나 리뷰 작성을 하는 거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 피싱 문자가 전체 피싱 문자의 76.4%를 차지한대요. 집에서 편하게 핸드폰 하나로 하루에 고작 몇 시간 일해서 월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부업들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들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죠. 확실히 뭔가 맘만 먹는다면 내가 가진 재능을 맘껏 펼쳐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엔잡러에 이런 현실도 있어요. 산재보험 복수가입자 통계를 보면요. 다중취업자 현황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엔잡러들, 그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추가로 부수입을 창출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안정적인 본업 없이 특수 고용 같은 형태로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이 2배 이상 많대요. 처음에 봤던 통계에서는 더 젊을수록 엔잡에 많이 뛰어들었잖아요. 반대예요. 산재보험 복수가입자는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20대의 4배였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제대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현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 먹고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의미와 형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형태의 돈벌이가 생겨날지는 상상도 못하겠죠. 엔잡러 직장인들 중 68.2%는 엔잡으로 원하는 규모의 수입을 올린다면 본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면 원하는 규모의 수입이 얼마냐 물었을 때 월 평균 309만 원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엔잡러들이 모두 돈길만 걷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